혹시 임팩트 선본 측 지금 답변 준비 완료되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1개의 공약에 대해 다 답변을 드리느라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에서 아래 순서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팩트 총학생의 대여 사업 확대, 총학생의 예산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임팩트 총학생의 또한 총학생의 예산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내 봉사 시간 기회 마련.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 임의이고, 그리고 사실 예산이 들지 안 들지도 좀 불투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면 총학생회비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배 인기게임 e스포츠 대회 개최. 사실 이 부분은 참가비를 통해서 저희가 구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숙사 편의점 24시 운영 추진. 이건 사실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여행을 디자인하라 여행 계획 공모전. 이 공약은 학생복지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귀향버스 개선 및 주요버스 지원인데, 이 버스는 사실 저희가 노선을 버스를 하나 대절하는데 노선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대수마다 다 가격이 다릅니다. 또한 일자마다도 다 가격이 다릅니다. 아까 학생의 경험이 많으셔서 질문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좀 학생의 경험을 하다 보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학교 복지 개선, 또한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면 학생복지 예산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내 위험 지역 비상벨, 비상 전화기 점검 및 추가 설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생복지 예산뿐만이 아니라 시설과에 요청을 해서 그런 예산들도 함께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NU 멤버십 확대 사업, 이 또한 사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학생 식당 메뉴 품평회 개최. 저희가 구상하는 메뉴 품평회란 무엇이냐면 공개로 모집을 받습니다. 그리고 1학, 2학, 3학 각 각각의 학생회관에 담겨 있는 그런 메뉴들, 대표 메뉴들 혹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식권을 사서 다 드릴 겁니다.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식권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품평회를 하고, 대신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저희가 형식 절차에 맞춰서 그런 보고서 같은 혹은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어떤 게 불만이다 혹은 어떤 게 문제점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업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좀 더 개선을 해달라라고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학생에 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그러면 시설 분야는 그 예산의 출처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설 분야에도 보면은 일단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학생회비로 충분한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시설 분야 같은 경우는 뭐 CCTV 확충이라든지 뭐 주기적 점검 및 교체, 고객 게시판 설치, 이 부분도 시설 복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간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답변 드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두 가지를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예산 출처에 대해서 방금 질문하신 예. 이야기죠.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이거는 예를 전자. 들자면 이제 학생들이 5,000원씩 낸 학생 회비를 이제 나중에 대학 본부에서 받잖아요. 그 돈으로 쓸 건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대학 회계에서 보면은 이제 학생 복지 예산과 학생 지원 예산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그 예산을 지원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타 기관이라는 건 결국 어떤? 네네네. 말씀드립니다. 사실 충남대학교 시설은 또 시설과가 또 나눠져 있고 대학 본부마다 각 부처별로 다 나눠져 있고 그 부처별마다 예산을 다 다르게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충남대학교에 대한 일들, 결국은 학교에 대한 일들, 학우들에 대한 일들 다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총학생회 게시판 신설 및 활성화 같은 경우처럼 학생 복지 예산이 주로 쓰여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공약들도 있고요. 3년 반 동안 방치된 자전거 거치대 전체 점검 및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는 학생 복지 예산도 사용이 되면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사실 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의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자면 3년 동안 방치된 자전거 거치대 이거는 이제 자전거 거치대를 단과다에 행정실에서 설치를 했냐 시설과에서 설치를 했냐 저는 이번에 공약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시설과에서 충남대학교에 있는 모든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붕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뭐 이제 노후됐는데 개선을 안 하는 곳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지었을 때 주체가 누구였냐를 먼저 파악을 한 뒤에 그 주체 대상한테 가서 이제 이런 공약들을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두 시설과 예산으로 돌리고 싶지만 단과대 행정실 차원에서 들어간 자전거 거치대는 아무래도 단과대 행정실이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일단 질문 먼저 들어보고서 공통된 질문이 여기 언론사 질문과 겹치는 게 있으면 그대로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 두 선분들 앞에 보시면 대학교에 대한 이제 회계가 이제 예산이 감축돼서 학교에서 이제 재정 상태가 악화가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학본부에서 두 가지 방책을 내세우고 있어요.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동결을 시키고 재정 악화 상태에서 올해처럼 내년도 각 복지 예산 및 기타 학생 예산을 감축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각 단과대 및 시설과, 뭐 총무과 각 분야별로도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된 상태고 내년에 이제 그것을 다시 돌려준다는 보장도 없고 아직도 감축을 한 상태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공약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냐는 의문이 들었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세세하게 질문을 했냐면 보시면 여기서 나눠준 리플렛 말고 이 쬐끄만 책자를 보시면은 인덱스 부분에 오른편 위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 선거 홍보물은 과거의 총학생회 예산 편성 자료들을 참고하고 학교 내 외부와 직접 연락하여 실현 가능성을 판단한 후 작성한 공약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고 실현 가능하니까 넣은 게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그 질문 중에 아까 그 학우분들 질문도 있었고 공통 질문에서도 예산 실현성이라든지 이런 걸 분명히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로 짧게만 답변 가능하시다면 해주시고서 이제부터는 언론사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덱스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실까요? 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티우미 측 그 언론사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피우미 쪽 언론사 질문이 아니라 저도 학우 차원 개별 질문인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충대 신문에 보도되었던 대로 그 피우미 선본의 부 총학생회장 후보자 임보석 후보자님께서 여성하고 그러니까 여하구 학생 대표로서의 여하구가 유일했다, 처음이다, 바꿔보고 싶다, 색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본인만의 약간 강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 여하군들뿐만 아니라 그 학과 내 여하구들을 위한 공약에 대해 기대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정책 자료집에는 그런 부분이 일절 없어서 혹시 있는데 안 실린 것인지 설명이나 아니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밴드 측 그 마이크 티우미 선분 측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티우미 선본입니다. 사실 여하고 대표자가 좀 이게 색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16개 단과대 중에 혼자 여하고 대표자였고요. 근데 여하고 대표자란 이유로 여성 복지만을 위해서 공약을 내세우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요. 그러니까 2만 명 중에 1만 명은 절반은 여하고잖아요.
근데 왜 항상 대표자들은 왜 남자 학우 대표자들이 많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 의문을 가져서 저는 그 학생회장을 하게 되었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임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성 복지만을 위해서 내가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남하고 여하고를 좀 다른다고 생각을 좀 해요. 여성 복지보다는 그러니까 사업을 학생들을 구축을 해서 이 회장 친구분과 함께 사업을 얘기를 할 때 여성 대표자로서 남성 대표자로서 조금 공감 가면서 좀 중립성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나왔지 제가 여성 복지만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질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아, 같아요. 네네. 네, 남자 학우랑 여자 학우를 구분해서 아, 네네. 하는 게 아니라 네. 여성 대표로서 네네. 분명 접근성도 그렇겠지만 네. 여성에 대한 강점을 드러내셔서 색다르다고 이야기하셨으면 네. 공약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학생 회장이라면서 여학생 정책 왜 안 내라는 게 아니라 네. 여학생에 대한 강점을 드러내면서 접근성을 강조하셨는데 네. 왜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여성으로 분류하는 것도 웃긴데 사실 오늘날 조금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지만 여학우들을 위한 공약이 실제 지금까지 나왔고 앞으로도 나오고 다른 학교도 다 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 대표로서의 고민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드러내실 수 있는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절대 여학우인데 여학우 왜 안 되냐 이런 질문은 아니어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성 표를 얻으려면 제가 여학우 복지 쪽을 공약집에 넣었겠죠. 그런데 저는 남성을 떠나서 일단 2만 명의 대표자로서 회장, 부회장으로 나왔던 부분을 저를 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과 여성 여성 복지를 넣으면 또 여성만을 위한 공약이 아니나 이런 이야기도 저는 사전에 많이 봤던 상황이고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요 남하고 대표자들이 많이 항상 있었는데 저는 여자 대표자들도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학회장을 했었고 부학회장을 했었고 잔대회장을 했었고 이런 과정을 학교 생활을 지내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저는 또 그런 마인드가 들어서 여성 대표자들도 충분히 2만 명의 학우로서 대표자가 될 수 있고 남하고 대표자처럼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왔지 제가 여성 복지만을 힘쓰겠다라고 나온 부분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예. 아까 환경과학과 쪽 최영학 학우분이 질문하신 거 임팩트 선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처 예산, 학생복지 예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총학생 회비를 제가 이제 총대위원회 가서 그거는 열람 신청을 해서 봤습니다. 근데 총학생 회비로 사용되는 것은 계획서와 평가서가 명백하게 다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학생처로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공문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좀 많아서 사실 학생처에서 학교 복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의 액수는 제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4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과잠 형태 같은 것도 학생처에서 해줬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금액이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이제 공문을 여러 번 봐도 학교에 직접적으로 큰 예산을 쓰는 이제 대동제 같은 경우는 학교 페이지에 입찰 공고를 뜨면서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학생처에서 총학생회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사실 좀 당혹스러웠는데 그래서 내 외부와 많이 연락을 해봤습니다. 내 외부라고 하면 이제 학생처 가서 학생처장님과 팀장님과 이제 얘기를 하고 이 공약들은 확실한 것은 학생처의 승인을 받은 공약들입니다. 학생팀장님과 만나서 3번의 피드백을 받았고 그것에 이행하는 역할은 사실 저희 역할이긴 한데
저희도 모든 공약을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앞서 말한 대로 공약을 미이행했던 것도 많은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다시 학생들한테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초한테 제안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총학생회 페널티라는 공약이 있는데 총학생회 공약 이행을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뭔가 이제 환경적이나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가로막혀서 공약 이행을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총학생회한테도 일반 학생이 직접적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뭔가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그러면 총학생회 위신이 떨어진다. 학생처에서는 총학생회가 학생회 대표인데 어떻게 일반학우한테 페널티를 받냐라는 질문을 받아서 그 공약이 제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백하게 다 받은 공약들은 올린 공약들이고요. 학생 복지 예산과 학생처 예산은 제가 조금 더 대학 회계를 보고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다음 질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티오미 측 한번 개별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어학과 1호반 김채윤이라고 합니다. 임팩트와 티오미 모두 전학대회하는 학생 대표자 회의를 소통의 가장 큰 창구로 언급하시는데요.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권익위를 통해서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권익위를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다른 문제, 대학 홍보하고 학생의 문제에는 대표자 회의가 학생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 간의 문제, 악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학했던 해에도 제기됐고 전해에도 제기됐을 정도로 해마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거는 학생 대표자 회의가 바로 그 대표자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절대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없는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임기 중에 이런 악습 문제 같이 학생들 간의 문제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이펙트는 권익위에서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티오미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모든 이런 거는 항상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기계사경학과에 저 1학년 때 배웠을 때 되게 악습도 되게 많고 안 좋은 거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심을 계속 기울이다 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 트렌드가 자체가 옛날같이 막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앞장서서 제 과도 이렇게 좋은 문화를 바꿨고 제가 이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그 소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어떤 기구를 만들 것인지 이런 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남대학교가 60년 정도 넘었어요. 됐는데 그 사실 많은 과가 있고 각자 과마다 각자 특성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감히 한 번에 이거 제가 솔직히 그 과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말이 악습이라 하지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감히 제 혼자 판단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봤을 때 사람들과 이제 직접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게요. 해당 학과 사람들이랑 이제 들어보고 이제 왜 뭔가 정확히 뭔가 문제인 걸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 과정에서는 대표자 회의 의견은 아니면 아니요. 대표자 회의는 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거고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감히 뭐 대표자에서 없애자고 찬반 투표에서 없애자고 해서 그 과에 몇십 년 동안 있던 그거를 하루아침에 다 제가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까 방금 말했던 대로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해당 학생들 얘기를 듣고 여론 조사를 해서 그렇게 개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 자리에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 91학번 표제동 하구 개별 질문 자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이번 정책 토론회 시작하면서 첫 질문이 집행부 구성에 있어서 어떤 인사 기준을 제시하겠냐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두 선본 모두 보응성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같은 운동원들에 대한. 그래서 저는
좀 더 투명성을 제고한 앞으로 집행부 구성에서 인사 선정 기준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선본에 소속돼 있는 운동원들의 소속을 공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실명 전체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제 이름이 표 제 동인데 이제 예를 들어 리플릿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표 가운데 이름 비우고 동 이런 식으로 속 단과대 수준 이 정도 수준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추후 집행부 구성에 있어서 인사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선본 모두에게 지금 현재 선본에 소속돼 있는 운동원들의 신분을 일정 부분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에 없으시다면은 왜 그러신지,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왜 그러신지 짧게 한 3-4마디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공개할 생각이 있고 사실 제가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실명까지는 하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운동원 구성에서 이제 저희 노력했던 점은 다양한 학생들을 되게 구성을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뭐 저기 이제 임팩트 선본이 자연대 인문대지만 저희 운동원은 자연대 인문대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뭐 이렇게 지금 경쟁을 나왔다고 하지만 이 사람 학생들까지 다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운동원 구성을 했고 충분히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다. 충분하셨나요? 네, 임팩트 선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팩트 선거운동본부의 운동원들도 이제 소속 뭐 이제 이름까지 뭐 밝힐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운동원들한테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운동원 한 명이라도 뭐 이제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다 하면 그 친구는 좀 제외시키는 걸로 해서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개별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없으시면 언론사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